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올해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대학생 때 어학연수 후 졸업하고 현지에서 바로 취업하여 일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직장이 한국에서는 첫 직장이며 신입으로 17년 4월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분은 S대리라고 칭하겠습니다. S대리는 18년 11월에 경력으로 입사하였고 저보다 한 살 어린 여성분입니다. S대리 입사 후 정말 금방 친해졌습니다. 저희 부서에 저와 S대리 둘만 여자이기도 했고 사내 몇 없는 또래였고 제가 독립한 후에는 집도 같은 지역이어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출근길에 우연히 만날 때도 있고 퇴근은 거의 같이 하였으며 광역버스 옆자리에 앉아서 회사 얘기도 하고 상사 험담도 해보고 그렇게 친해져서 사적인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이상해지기 시작한 것은 19년 여름쯤 같습니다. 제가 19년 3월부터 양가 허락하에 당시 3년 조금 넘게 사귄 남자친구와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20년 4월에 결혼 예정이었기 때문에 딱히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양가 부모님의 흔쾌한 허락하에 시작하였습니다. 회사에 몇 안 되는 여직원들끼리 점심 식사 후 수다 타임 때 당연히 동거 사실을 말하게 되었고 그래서 S대리도 알고 있었으나 같은 부서 다른 분들께는 딱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회사 단체 회식이 있었고 저는 중간에 집에 갔는데 다음 날 타 부서의 친한 여자 차장님께서 대리님, 혹시 같은 부서분들한테 동거하는 거 말했어요?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니요, S대리님만 알고 계세요. 답했는데 그래? 근데 어제 회식 때 S대리가 자기네 부서 사람들한테 말하더라. 모르셨어요? 스니님 남자친구분이랑 동거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희 부서 다른 분들께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은 순간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S대리에게 제 사적인 부분을 얘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같은 부서 남직원분들은 거의 다 알게 되셨지만 굳이 제가 또 가서 저 양가 허락하에 남친이랑 동거 중이에요 할 필요는 전혀 못 느껴서 그냥 냅두었고요. 근데 생각할수록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상태면 그냥 조용히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나서서 엥? 모르세요? 스니님 동거하시는데 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돼서 뭐 제가 숨길 생각은 없었지만 왠지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S대리와 사이가 조금 더 나빠진 본 사건은 아래예요. S대리 입사하고 봄 여름쯤 위 사건과 어느 정도 비슷한 시기입니다. 어느 날 저한테 S대리가 스니님, 송수성님이 누군지 아세요? 라기에 제가 연구소에 알고리즘 개발하시는 분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S대리가 저한테 메일을 보내셨어요. 밖에서 한번 보자고. 라고 하길래 전 그냥 그래요? 라고만 반응했습니다. 송수성님이 엄청 마이웨이 하는 분이셔서 조금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출퇴근 자율제이긴 한데 그분은 유일하게 곤란할 정도로 자유롭게 출퇴근하시고 사람들 없는 주말에 혼자 출근 후 평일에 대체 휴가 쓴다던가 천재들 중 도라이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이거든요. 주변 연구소 분들이랑 교류도 전혀 없으시고 사무실 본인 자리에서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컵라면 후루룩 드시기도 하고 좀 특이한 분이셔서 그런 메일을 보내셨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별로 신경 쓰진 않았는데 며칠 후 S대리가 송수성님 유부남이냐고 물어봐서 저도 유부남인 줄 몰랐는데 유부남이시길래 유부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녀는 없는 듯하고 정확히 모르지만 40대 초반으로 추정됩니다. 동안이고 저도 말 나누어 본 경험이 없어요. 택배를 엄청 시키시는데 택배 한 번 갖다 드렸어요. 아무튼 메일을 받았다는 후로 오후 3시 반에서 4시 정도 되면 2, 30분 정도 밖에서
나름 휴식을 취하고 오셨습니다. 송수성님과 함께요. 그냥 친해서 두 분이 함께 다녀오는 것도 아니고 두 분이 5분 정도 시차를 조금 두고 나갔다 오시더라고요. 아마 S대리가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줄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바람 피우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경험이 있어서요. 애초에 유부남이거나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가 문제지만, 아니 도대체 세상에 어떤 개념 없는 여자가 유부남 혹은 여친 있는 남자를 알면서도 만나는 건지 어렸을 때부터 진짜 싫어해요. 진짜 세상에서 제일 싫어합니다. 근데 S대리가 자꾸 그렇게 만남을 가지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신경 쓸 바는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싫더라고요. 유부남이라고 2번 이상은 말한 것 같거든요. 그 당시 X대리도 남자친구가 있었고 현재는 남편입니다. 두 분이 뭐 하시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냥 카페 다녀오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커피 들고 오셨거든요. 그 외에 모르겠고 상상도 하기 싫어요. 둘이 나가서 커피 한잔 하는 게 왜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너무 싫어요. 내 남친이, 내 남편이 어떤 한 명의 여직원이랑 매일 단둘이 커피를 마신다. 상상만 해도 혐오스럽거든요. 제가 싫어하는 포인트는 매일 같은 여자와 단둘이 시간을 가진다는 게 싫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멀어졌고 회사 다른 분들께 말하지는 않았어요.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그렇게 조우를 하시고 끝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 징계감 아닌가요? 무튼 업무 외적으로 불편한 사항이 너무 많았어요. 첫 번째, 저는 보통 8시 출근, 5시 퇴근 패턴으로 업무를 하는데 S대리도 비슷했습니다. 근데 자꾸 집에서 화장을 안 하고 옵니다. 늦어서 한두 번 그러는 것도 아니고 매일 아침에 회사 화장실에서 평균 15분 정도 화장을 합니다. 문제는 자꾸 화장하고 계실 때 배가 아파서 다른 층 화장실에서 해결합니다. 회사가 주 52시간 근무인데 철저히 주 40시간은 꼭 채워야 합니다. 매일 15분, 5일하면 1시간이 넘는데 S대리 주 41에서 42시간 근무하고 41시간일 경우 근무 시간 안 채우는 겁니다. 물론 이건 제가 안 입고 와서 그렇게 보이는 거겠죠. 실제로 점심시간 1시간은 무조건 업무 시간에서 제외해야 하는데 S대리가 점심 30분 먹고 복귀하면 남은 30분은 업무 시간으로 처리한 적도 있습니다. 인사부서 쪽에서 일괄 1시간씩 제외하니 38에서 39시간 업무로 되어서 면담한 이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 회사는 다른 회사 사옥에 입주한 입주사입니다. 코로나가 심각해진 때부터 회사 건물이 주 출입구를 봉쇄했습니다. 주차장 쪽 출입구만 개방하고 열 체크를 합니다. 주 출입구는 마을버스 정류장 바로 앞이고 주차장 쪽 출입구는 정류장에서 코너 하나를 돌아야 합니다. 어느 날부터 건물주 회사 설비팀에서 화단을 넘어서 퇴근하지 말라고 몇 차례 경고를 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공지 메일도 보낸 기억이고 여직원들끼리는 구두상으로 몇 번 말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안 넘었고 넘을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누군가 계속 화단을 넘어 퇴근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난 건물주 회사는 한 명을 지하에 CCTV 화면이 엄청 많은 곳인 상황실로 오라고 불렀습니다. 어쩌다 제가 불려갔고요. 근데 CCTV 녹화 장면을 보니 범인은 S대리였습니다. 여직원끼리 화단 넘지 말라고 하면 네 해놓고 뻔뻔함에 극치였어요. 설비팀에서 저희 회사가 있는 층에 저희 회사 입구에서 범인이 나오는 장면부터 보여줬습니다. 사무실 입구에서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엘리베이터 안 CCTV도 보여주고 1층 게이트에 나와서 화단을 통해 퇴근하는 모습이 정말 적나라하게 다 찍혔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더군요. 아무튼 다 보고 누군지 알겠네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넘지 않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대신 사과드리고 올라와서 경영관리부서에 S대리라고 말씀드리고 경영 쪽에서 S대리를 불러서 말씀드렸는지 어쨌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정확히 기억나는 것은 제가 불려갔다 올라오니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하잖아요. S대리 사수가 S대리한테 왜 그러는 거야 하니까 S대리가 했던 말이 가관입니다. 몰라요. 뭐 저런 것 때문에 그러지? 이런 식으로 대답하더라고요. 당연히 저에게 사과는커녕 미안해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뿐 아니라 뭔가 행동에 양심이 없어요. 세 번째, 남자친구의 사업이 안 좋아지고 경제적 손실이 생겨 20년 4월 예정이었던 결혼식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S대리는 입사 후 한 달 정도 지나고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에게 결혼에 관련한 질문을 꽤 했습니다. 참고로 경제적으로 안 좋아서 미룬 거였습니다. 안 그래도 안 좋게 미루어진 결혼이고 여직원들도 대충 이유를 알아서 안 물어보는데 눈치가 없는 것인지 계속 결혼 관련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친한 다른 여직원분께 쓰니님이 저보다 먼저 결혼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19년 9월에 제주도에서 셀프 웨딩 촬영 해보았는데 후기 알려달라더니 본인은 20년 봄쯤 제주 스냅 하셨더라고요. 무튼 저는 20년 4월 계약한 결혼식이 미뤄졌고 S대리는 20년 9월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일화가 더 많았는데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저는 그래서 점점 S대리와 인사도 안 하게 되었고 말도 안 했어요. 협업은 없어서 저는 업무적으로 불편한 점이 없었고요. 가끔 요청할 것이 있으면 메일로 하였습니다. 사회생활 미숙한 저는 그렇게 사이가 멀어진 채로 주변 사람들도 눈치챌 만큼 서로 인사도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여직원분들도 S대리를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절대 저처럼 말도 인사도 안 하고 그러지는 않았고요. 타부서분들이라 원래도 말을 많이 나누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왜 안 좋아하게 되었는지는 제가 아는 바를 몇 개 적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여직원들끼리 항상 함께한 테이블에서 점심 식사 후 회사 밖 산책 혹은 카페를 갔어요. 거의 직급이 높으신 분들이 자주 커피를 사주셨습니다. 저는 감사히 잘 먹고 매번 얻어먹는 사람도 부담인지라 친한 동료랑 한 잔으로 나누어 먹기도 했습니다. 커피를 얻어먹으면 가끔 아침거리를 좀 나눠드립니다. 빵이나 계란, 과자, 초콜릿 등 나눌 수 있으면 다 나눠드려요. 어쩌다 점심시간에 카페를 생략하고 제가 따로 카페 갈 일이 생기면 전화라도 해서 커피 드실래요? 물어보고 사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S대리는 그냥 얻어먹기만 합니다. 아침거리 맨날 든든히 가져오지만 나눈 적은 없습니다. 점심 같이 먹고 카페 안 가면 S대리는 혼자 무조건 카페를 가고 그냥 자기 거만 사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매번 그러니 좀 융통성이 없어서 내키지 않아 하셨던 것 같아요. S대리가 2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나눈 적이 있는 게 발렌타인 때 선물 받은 초콜릿, 구운 계란 한 판 선물 받고 한 번 나눴고 결혼 직전 회사 근처 커피빈 한 번 나눴습니다. 두 번째, 입사 후 19년 여름에 홀로 호주 해외 출장을 갔습니다. 18년도인가에 호주에서 워홀하고 오셨고 워홀 끝나고 입사한 회사가 여기입니다. 다른 회사는 어떤진 모르겠지만 저희 회사는 출장 전 출장 기한서 명령서를 올립니다. 날짜별 계획하는 업무나 미팅하는 업체 기입, 숙박하는 곳, 숙박비, 이동에 드는 예상 비용, 용돈 등 계획서를 본 몇몇 사람이 호주에 도착한 다음 날 아무 일정이 없음을 의아해했지만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타 부서에서 S대리 출장 후 증빙으로 제출한 영수증을 처리하는데 기한서에 올린 비즈니스 호텔과 실제 숙박한 숙소가 다름을 인지했습니다. 물어보니 가격이 같길래 잤다고 합니다. 실제 숙박한 호텔을 검색해보니 야외 수영장이 있는 호텔, 비즈니스 호텔과 다른 호텔이었습니다. 가격이 같은데 뭔 상관이냐 하실 수 있는데 회사 자금으로 개인의 이득을 취하면 배임 횡령 아닌가요?
하지만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가 터진 후 사내 첫 경사가 S대리 결혼식이었습니다. 회사는 S대리에게 양해를 구하고 코로나로 인해 결혼식 참석을 삼가해달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 된 마음에 안면이 별로 없거나 친하지 않은 분들도 축의금을 모아서 준 듯 하고요. 복귀 후 호두파이, 마들렌 답례품을 해줬고 어떤 분이 답례품에 있는 판매처를 검색해봤는데 3,000원. 그래서 그것도 안 좋게 보신 듯해요. 축의금도 많이 받으신 것 같고 지갑, 가방, 신발, 옷 등 전부 명품으로 바꾸고 돌아오셨는데 답례품은 3,000원짜리. 아무튼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또 얼마 전 정말 화가 많이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같은 부서 남자 상사분이랑 둘이 있게 되었고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스니님, 남자친구랑 동거하죠? 부모님 모르시죠?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동거한 지가 2년이 다 돼가는데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아니요, 저 양가 허락하에 동거 중이에요. 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기분이 더럽더라고요. 양가 부모님 몰래 같이 산 건 S대리 본인이거든요. 진짜 황당했어요. 두 번째, 21년 연봉 협상을 하는데 저는 코로나로 인해 회사가 좋지 않았으니 연봉이 동결일 것 같다고 예상했기 때문에 제안원 연봉이 올라서 간단히 마무리 지었습니다. S대리는 며칠에 걸쳐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부사장님께서 연봉 협상이 진작 끝난 저를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셔서 돌려 말씀하시길 S대리랑 인사도 하고 말을 해라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안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능력 점수 차감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황당했지만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함을 모르진 않아서 생각을 좀 정리해서 S대리의 사수에게 면담 신청을 하였습니다. S대리와 저로 인해 업무적으로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냐 질문을 시작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간의 상황을 말씀드려볼까 했으나 결론적으로 저는 아무 이야기 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보통 내 부하 직원이 어떤 동료로 인해 불편해하고 어려움을 겪으면 생각해보고 조언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니까 내 부하 직원이 다른 직원들이랑 사이가 안 좋다 하면 내 부하 직원에게도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도 해보셨을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닌 것 같았고 그냥 남의 일이고 여자들 사이의 일이니 끼고 싶지 않아 하는 느낌만 잔뜩 받아서 입 다물고 있다가 나왔습니다. S대리가 타부서 여직원분들이 저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라고 했답니다. S대리는 입사하고 2년 조금 넘게 있다가 이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직접 풀어서 해결한 것은 아니고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이가 완전 안 좋은 같은 부서 동료가 있는 분 계신가요? 제가 공과 사를 구분 못하고 대처를 잘하지 못한 것 같은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저런 동료분 계신가요? 좋게 보는 사람 당연히 없지 않을까요?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잊고 있다가 보니까 댓글이 많이 달려 있어서 한 번 더 글 추가합니다. 먼저 시간 내어서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 글 꼭 다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글을 쓴 목적은 제가 아직도 퇴근하고 리셋 버튼도 못 누르는 사회생활 허접이 따로 없고요. 이것저것 신경 쓰이는 일도 많아서 조언을 구하고 싶기도 했고 실제로 주변에 혹은 회사에 저런 사람이 어딜 가나 꼭 한 명씩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글에는 다 쓰지 못했지만 제가 S대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도대체 내 인생에 저런 인연이 왜 있지? 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무튼 이런저런 댓글 다 읽어보았습니다. 덕분에 많은 조언 얻은 것 같습니다. 제가 나이는 30대이지만 한국에서 사회생활은 처음입니다. S대리 같은 사람도 난생 처음 겪어봅니다. 바람을 피우든 말든 왜 신경 쓰냐는 댓글은 제 입장에서는 큰 충격입니다. 주변에 바람 피우는 사람 있어 본 경험 있으시면 그런 말씀 못 하실 것 같아요.
그게 뭐 어때서가 아니고 겪는 사람은 인생의 제일 큰 상처고 가정의 파탄까지 초래하는 일입니다. 저한테 피해주는 일 아닌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그런 일을 겪어보았기 때문에 정말 혐오하는 인간류여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시한 건 전혀 아니고 회사가 근태관리 프로그램도 만드는 회사이다 보니 판매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테스트는 필수이고 같은 팀원의 근태가 제가 보기 싫어도 대시보드에 자세히 다 나옵니다. 어느 문으로 출입했는지, 몇 시 몇 분에 했는지, 어떤 인증 방식으로 했는지 등등이요. 읽은 댓글 중 회사에서 친구 사귀려고 하지 마세요 라는 댓글이 너무 확 와닿고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완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회사 생활에도 이직 후에도 제 인생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신공격 댓글은 기분이 별로네요. 제 남자친구가 망해서 결혼을 미루었지 제가 망한 건 아닙니다. 30대 초에 혼자 대출 없이 아무 도움 없이 서울에 전셋집 구하고 가전제품 가구 다 사실 수 있으세요. 차도 살 수 있으세요. 그런 댓글 다르신 분들 중에는 없으실 것 같네요. 저 평소 행실도 못난 점 없고 취업 전 잠시 학생들 외국어 과외 시켜줄 때 학부모님들께 인기 만점이었고 수영 다닐 때 친해진 아주머니들께도 1등 신부감이었어요. 무튼 다들 건강하세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34살 된 남자입니다. 제 사연을 보시고 정신 차리게 욕 좀 해주세요. 이런 여자를 만나느라 엄마와의 시간을 빼앗긴 제가 너무 등신 같아서 살기 싫습니다. 저희가 처음 알게 된 건 틴더라는 어플을 통해서였습니다. 평소 어플에 대한 선입견이 심했던 저이지만 주변 지인이 어플을 통해 만남을 이어가다가 결혼에 골인하는 모습을 보고 아, 어플에 대한 선입견은 잘못된 거구나 하고 고쳐먹고 시작했었죠. 어플을 하면서 딱 3명의 여자분에게 좋아요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명과 기적처럼 이어졌습니다. 어플이라는 선입견이 한 번에 없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창틀 관련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대리라는 직급까지 기본적인 신원은 확실한 사람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근처에 살고 근무 시간까지 잘 맞는 우린 처음부터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고 간혹 하는 전화통화만으로도 서로에게 호감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본 지 3번 만에 우리는 서로 사귀기로 결정하게 되었고 거의 매일 보다시피 자주 데이트를 하며 점점 마음이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사귄 지 2주가 되었을 무렵 청천벽력 같게도 지병이 있으시던 어머니가 여명 3개월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평소 장남 성향이 너무 강해 친구에게도 잘 기대지 못하는 저에게 여자친구는 힘이 되어주는 저에게 한 줄기 빛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예쁘게 잘 만나고 있던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어머니 간병을 가 있던 저에게 여자친구가 간병 교대 시간이 언제냐며 재차 묻는 겁니다. 교대 시간이 언제냐 묻는 게 별다른 일은 아니었지만 그날따라 기분이 이상했어요. 자꾸 왜 그러냐 묻는 저에게 대답을 피하더니 갑자기 지방에 계시는 어머니가 그녀의 자취방에 올라오시겠다고 했다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집에 치울 게 없냐고 묻는데 그 설명하지 못할 싸한 기분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그녀에게 동생과 저녁 8시에서 9시쯤 교대할 예정이라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6시에 할 예정이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저는 저녁 6시가 되기 조금 전 교대를 하고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차종과 번호를 알고 있었기에 그녀의 집을 지나칠 생각으로 갔습니다. 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건물 밑에 어머니의 차가 주차되어 있길 하고요. 그러나 슬픈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다 했던가요. 그녀의 집이 아닌 그 동네 일대에 어머니의 차종과 같은 차종조차 없었습니다. 공동 현관을 지나 그녀의 집 앞에 섰습니다. 전 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집 안에서 화기애애하게 들리는 커플의 대화 소리. 원룸인 집이라 방음이 잘 되지 않아 특히나 더 잘 들리는 그녀의 웃음소리와 어느 남자의 목소리. 네,
그녀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그녀의 두 번째 남자친구였더라고요. 자초지정은 이러했습니다. 절 만나기 2달 전쯤 절친한 친구에게 소개받은 남자가 있는데 지방에 살고 너무 바빠 주말에 가끔 보는 정도였다. 그러다 보니 외로움을 너무 많이 타서 어플을 했고 그런 외로움을 달래줄 저를 놓지 못했다고요. 그러나 그 사람은 워낙 스펙이 좋아서 결혼할 상대라 느껴졌고 전 그 사람보다 스펙은 안 좋지만 외로움을 달래주었다고요. 잠자리 등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오빠에게 집중했다고요.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나 이미 제 마음은 꽤나 커진 뒤였고 그 사람을 깨끗이 정리 후 저에게 집중하겠다는 그녀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외로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꽤 많이 했었고 그럴 수 있겠다고 그녀를 믿기로 결정해버린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전 이때 그녀를 끊어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 일이 있은 뒤 딱 3일 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 동생, 어머니 이렇게 딱 3가족이 살던 터라 어른 없이 지내야 하는 장례식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그런 제 상황에 여자친구는 3일간 제 옆에 붙어서 죽 등을 매일같이 챙겨주는 천사 같은 여자친구였습니다. 그 뒤로도 심적으로 너무 힘든 절 위로하며 전 그녀의 집에서 반동거를 시작하게 되었고 우리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다시 애정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코로나로 인해 바깥 데이트가 힘들어 평소와 같이 퇴근 후 저녁과 함께 반주를 즐기던 그날 여자친구는 그날따라 술을 제법 많이 마셨고 꽤 많이 취해 보였는데 갑자기 저에게 사실 자기는 그리 좋은 사람이 아니라며 본인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절친과 나눈 카톡방을 보라며 저에게 건네더군요. 정말 아주 사소한 것조차 다 이야기를 나눈다는 친구와의 카톡방을 보라며 저에게 건네주는데 조금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카톡방을 일부 보게 되었는데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바람 현장을 들켰던 날 제가 아닌 그 첫 번째 남자친구를 붙잡으려 했으나 그 남자에게 거절당하고 저에게 온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사람과 잠자리 등도 있었으며 저보다 만족스럽다는 카톡 등 더 이상 카톡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낸 지 3주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네, 제가 미쳤죠. 정말 바보 같게도 전 이미 절택한 그녀를 또다시 용서하기로 합니다. 이미 같이 살고 있던 그녀는 단 하루도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고 저에게 집중하고 있었기에 믿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또 한 번의 산을 넘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다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또 2주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여느 날처럼 저녁 데이트로 술 한잔을 하던 어느 날 그날도 여자친구는 회사 업무가 괴로웠는지 생각보다 많이 취하게 되었고 또다시 저에게 믿지 못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자기는 진짜 쓰레기라며 제가 그 사실을 낱낱이 알아야 한다고요. 그러면서 잔뜩 취한 발음으로 남자 이름들을 언급하더니 또 그 친구와의 카톡방을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처음부터 다 보라더군요. 이미 새벽 시간이었고 그걸 일일이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동의 끝에 전 그 대화방의 내용을 이메일로 보냈고 우선 잠에 들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 읽게 된 그 문제의 카톡방은 정말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녀는 바람피는 일이 습관이었으며 어플을 통해서 원나잇은 다반사이고 바람을 피웠던 그때 잠자리 파트너까지 추가로 있었더군요. 그녀의 문란함은 제가 감당해야 할 문제 안에서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위로한답시고 찾아왔던 장례식을 치르던 그때 그녀는 뒤에서 부담스럽고 힘들다. 다 때려치고 놀고 싶거든. 저 잠자리 파트너 같은 사람을 만나서 가볍게 놀 거다. 소개팅이나 겁나 할 거다. 라는 이야기를 뒤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선 세상 가장 슬픈 표정과 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다 거짓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집을 이혼가정이다, 시댁이 없다,
제 스펙이 구리다 등으로 폄하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날 욕한 것도 모자라 이른 나이에 떠나보낸 어머니라 너무 큰 슬픔을 여전히 어쩌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어머니를 보내는 자리에서까지 그러고 있었다니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정말 누군가의 인생을 끝내게 한다면 이런 기분일까 싶을 정도의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을 고민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녀의 가스라이팅이 심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그녀는 그런 사실이 당당해지고 있었습니다. 전 그런 그녀 앞에 작은 사람이 되어 있더군요. 대기업에 다니는 그녀, 제법 괜찮은 집안의 그녀, 모든 것이 비교되어 보였고 자존감 하나로 똘똘 뭉친 저였는데 어느새 아주 작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등신같이 전 그런 그녀에게 휩싸여 또 그녀를 용서하기로 합니다. 그 뒤로 저 또한 그녀에게 무조건 잘한 것만은 아닙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그녀였고 재력을 많이 보는 터라 기가 죽어 제가 빚을 갚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말했고 4년 전쯤 대기업에서 계약직으로 이직 제의가 왔었는데 그걸 마침 지금 있는 일인 척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그 사실을 그녀가 알게 된 후 그날 저녁부터 다음날 연차를 사용하고 재택근무를 하는 그녀에게 제 메신저, SNS, 계좌 내역까지 모든 걸 탈탈 털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지막 남은 제 가족인 동생에게 진짜 못할 질문까지 던져가며 그녀의 의심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핸드폰을 보여주기 싫다며 화를 내기 일쑤였죠. 그 뒤로 그녀는 점점 더 저에게 심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결혼하려면 적어도 나보다 2천만 원은 더 벌어야 한다. 근데 넌 스펙이 부족하다. 연봉이 부족하다. 퇴근 후 투잡을 해라. 학위를 취득해라. 영어 공부 좀 해라. 매일같이 절 옥죄었습니다. 처음엔 저에게도 발전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좋은 조건이라 생각하려 했지만 나날이 늘어가는 핍박은 견디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는 본인은 원래 지난 연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한다며 저에게 본인의 그 문란했던 과거의 남자들을 저에게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 장례식에서 친구와 이야기하던 그 잠자리 파트너와의 이야기까지 말이죠. 수차례 부탁했습니다. 제발 내 앞에서 그 이야기 좀 하지 말라고요.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희 관계는 이미 파국에 치닫는 듯 했습니다. 남자 문제를 그렇게 만들고도 제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늘 했고 그럴 때마다 저흰 긴 말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제가 미안하다고 해야만 그 싸움은 끝이 났고 등신같이도 전 뭐가 미안한 줄도 모른 채 미안하다며 대화를 끝내기 바빴습니다. 그러면서도 질투가 정말 심해서 제 전 연애를 듣고 싶다고 해달라고 바득바득 우기기에 해줬다가 화가 난다며 술에 취해 제 팔에서 피가 나고 시퍼런 멍이 들 정도로 절 손찌검까지 했습니다. 전 평소 운동을 한 탓에 평균 남자보다 조금 큰 덩치를 가졌고 그녀를 말리기 위해 손목을 잡고 그만하라고 했으나 이것도 폭력이라는 말에 그저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에게 육체적 폭력까지 당한 뒤로 정말 크게 현타가 왔습니다. 이게 정말 정상적인 연애가 맞나 싶더군요. 그 뒤로는 본인이 본인의 몸을 치고 깨물면서 제가 했다고 신고할 거라고 하고 겨우 달래서 집에 갔더니 3층에 사는 그녀가 베란다로 뛰어내리겠다는 등 극단적인 시도를 하며 협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점점 피폐해지고 하다하다 육체적 폭력에 협박까지 그 뒤로도 제대로 사과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미안하다는 말, 뭐가 어떻게 미안한지 물으면 도리어 답답하고 대화가 안 된다는 말. 저는 그렇다 치고 떠나간 엄마 앞에서 한 잘못이라도 사과받길 원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용서하고 싶지 않아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적 상담을 받고 왔습니다. 폭력, 협박건으로요. 그녀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싶어도 그냥 착하게 살라는 엄마 말처럼 용서하고 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쩔지 모르겠네요. 저에게 쓴소리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피가 날 정도로 물리고 팔뚝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진단서 보유하고 있고 본인이 본인을 해코지하며 제가 한 거라고 할 거라고 한 영상도 있고요. 헤어지자 하니 극단적인 시도하겠다고 협박한 것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은 이미 받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모든 걸 오픈해버리고 싶네요. 회사도 이름도 직급도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진짜 수백 번 고민하다가 글 올려봅니다. 제가 사는 집 윗집에 작년 초인지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부동산에 가서 우연히 들은 얘기로는 저희 윗집에 가수인 아내와 남편이 산다는 겁니다. 한 1년 전부터인가 윗집에서 쿵쿵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도 아기를 키우는 집이다 보니 처음에는 이해를 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쿵쿵거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낮 시간이나 적어도 밤 10시 전까지는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벽 1, 2시에도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노래하고 드럼을 치는지 런닝머신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주일에 평균 3, 4회를 새벽 늦은 시간까지 심각하게 소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저희도 참고 참다가 소음이 정말 너무 심해서 정말 못 참을 정도일 때 경비실을 통해서 너무 시끄럽다고 윗집에 연락 좀 해달라고 한 번씩 연락하곤 합니다. 사실 참고 참아서 신고하는 게 벌써 1년이 되어갑니다. 올해 설 연휴에는 윗집에서 쪽지를 문에다가 붙여놨더군요. 자기네가 생업 때문에 시끄러운데 조심할 테니 이해해달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유튜버인가 보다 했습니다. 근데 유튜버이고 뭐고 간에 본인들 생업만 생업인가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저도 생업 때문에 적어도 밤 늦은 시간에는 잠을 자야 다음날에 출근을 합니다. 저희 집 아기가 이제 갓 만 2살이 넘었습니다. 윗집에서 밤늦게 노래를 부르고 고성방가를 할 때면 어렵게 재운 아기가 윗집 소음 때문에 놀라서 울면서 깹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를 부르고 쿵쾅거릴 때면 아기가 울면서 깨는 게 일주일에 2-3번씩 다반사입니다. 저희 가족 모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아주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입니다. 참고 참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아파트에서 살면 공동주택에서 사는 사람들이면 최소한의 서로 지켜야 할 예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뒤늦게 부동산을 통해서 윗집 사는 사람들이 가수라는 걸 듣고 정말 더 화가 나더군요. 본인들이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홈트를 하고는 본인들 자유입니다. 다만 적어도 일반 주택도 아니고 공동 아파트 생활을 한다면 윗집 아랫집이 서로 예의 있게 배려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본인들 생업이니 이해해달라고 하면 밑에 집에서 그 소음에 고통받고 사는 사람들은 그냥 견뎌야 하는 건가요? 노래를 부르고 연습을 하고 싶다면 일반 가정집에서 남들한테 피해줄 게 아니라 연습실을 가서 해야 하는 게 예의 아닐까요? 저희 가족은 무슨 잘못이 있어 1년 넘게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까? 저희 집 아기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동 정신 상담까지 받아야 할 지경이 됐습니다. 연예인이 윗집에 살면 밑집에 사는 일반인은 그 소음과 고통을 당연하게 감내하면서 살아야 하는 건가요? 본인들이 생업을 하다 보니 이해달라가 정답인가요? 노래 연습을 하던 춤을 추던 일반 사람들이 살던 가정집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를 게 아니라 스튜디오든 연습실 가서 해야지요. 제가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서 아무 관련도 없는 연예인 디스를 하겠습니까? 밑에 사는 저희는 대체 무슨 죄입니까? 정말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나서 장문으로 남겨봅니다. 이렇게 시끄럽게 할 거면 개인주택에 사시던지요. 예능에도 나오신 것 같은데 당신들이 촬영이든 생업이든 이유로 층간소음을 일으킬 때 저희 가족은 밤늦게 울리는 쿵쾅 소리와 고성방가 소리에 저희 부부뿐만 아니라 아기는 점점 힘들어하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정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적어도 10시 전까지는 무슨 이유든 간에 최대한 참아보겠으나 밤늦게 10시 넘어서 새벽까지 노래를 소리소리 지르고 홈트든 봉춤이든 그게 뭐든 간에 이웃한테 피해를 주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기가 또 오늘 밤늦게 시끄럽게 소리 지르고 쿵쾅거려서 깰까봐
저희는 오늘도 긴장하고 살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드네요. 추가. 아침에 출근하려고 집 문 밖을 나섰더니 윗집 남자분이 집 앞에 계셨습니다. 제가 출근이 급하고 해서 얘기는 길게 못했습니다. 사과하러 오셨다고 하더군요. 앞으로 추가적인 논란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처음 작성한 이곳에 남깁니다. 저희는 이번 일로 어떤 다른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금전적으로 뭘 바라는 게 아니냐, 연예인 등쳐먹으려는 거 아니냐고 말씀도 하시는데 저희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고 그런 걸로 먹고 살 생각도 없습니다. 저희가 진심 바라고 부탁드리는 건 딱 이거 하나입니다. 적어도 9시에서 10시 이후 밤 시간대에는 다른 일반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처럼 큰 소음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조용히 생활하고 싶은 것 뿐입니다. 낮 시간대에 들리는 쿵쿵거리는 소음들은 본의 아니게 나는 경우도 많고 저희도 아기를 키우다 보니 매트를 깔아놓은 곳 외에서 아기가 뛰면 타이르면서 아랫집에 죄송한 마음이 들고는 합니다. 남자분께서 앞으로는 조심하신다고 하셨으니 적어도 밤 시간대에는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주의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일로 더 이상의 추측성 비난이 윗집분들께 그만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일로 인해 저희 층간소음 관련 이슈에 관심 가져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